러시아인들 중에 요주 인물들 안면 데이터를 공개하고 러시아 침입자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고위 간부들 중에 누가 죽었는지를 확인해라.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는 항상 2등이었거든요. 나도 한 분야에선 1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미국을 앞선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면 인식인데요. 이게 군사용 AI인지 바로 연결이 좀 되지 않거든요. 안면 인식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용이 되는 걸까요? 안면 인식 기술은 실제로 한 10년 정도 상용화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안면 인식 기술이 군사용으로 사용됐다. 되게 뜬금스럽죠. 그런데 안면 인식 기술은 원래 실제로 보안 쪽, 여러분들 요즘 출입증 태그하거나 아니면 공항에 가시면 실제로 사람을 인식할 때 그 신원을 확인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 내지는 사람의 임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안면인식 기술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알리페이, 알리바바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은 아이디가 보통 16자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앱들을 사용하니까 실제로 패스워드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16자리라는 게 글자 16자리. 글자가 16자리. 그 많은 한문에서. 네. 그러니까 미니멈 16개의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야 겨우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는 무조건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할 수 있는 패스워드는 무작위로 만들어주는데 그 무작위 아무도 암기를 못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은 보통 지문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하는 전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 서비스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할 때 가장 먼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 곳이 알리페이고요. 이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가 안면 인식의 가장 위험한 윤리적인 문제는 편향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범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확률이 흑인분이 높다라고 초기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훈련이 되면 초기 판단에 대한 편향성 때문에 끝에 가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이 사람은 뭐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범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편향성 때문에 알리바바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의 얼굴로 안면인식 기술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중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는 항상 2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등을 나도 한 분야에선 1등이 되고 싶다. 라고 해서 내건 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미국을 앞선다. 지금 논문 편수로 봤을 때, 서비스 숫자로 봤을 때 중국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 중국 국민들의 어떤 헌신? 내지는 참여가 이제 주됐는데요. 왜냐하면 안면인식,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에 대해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정보를 허용한 건가요? 중국 안에서. 중국 안에서. 네, 중국 CCTV든 안에서. 네. 공항이든 뭐 항만이든 어디든 자기 본인을 인식할 때 얼굴을 사용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향성 문제 때문에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제 우리 이 황색 인종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국의 어떤 포텐셜 그리고 1위를 끌어올리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전쟁에 쓰이게 되면요. 중국의 이런 전쟁 쪽에서는 좀 약하죠. 중국이 지금 유럽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 이쪽을 봤을 때는 약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에 일반적인 기술은 중국이 앞선다. 그럼 안면 인식은 중국이 1위라는 투자라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조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아는 미국 기술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편향성이 없는 곳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기술이 수십억 명을 가지고 훈련시켰던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전 중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중국이 그런 이제 엔진들을 잘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빠르게 적용해서 산업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들여다가
한국에서 한국화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LG CNS 같은 경우 그런 이제 한국은 이 애플리케이션 기술들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 기술이 이제 미국의 AI 기술, 중국의 AI 기술을 들어다가 어떻게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네. 잘하죠. 여러 나라 비교해서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부분. 그런 네. 면에서 중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걸로 정리. 중국입니다. 네. 미국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쪽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했어요. 클리어 뷰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본인들이 일단 러시아 SNS를 다 분석한 거예요. 20억 개 이상의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인들 중에 요주의 인물들 안면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 CEO가 러시아를 일단은 뭐 싫어하니까 그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러시아 침입자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러시아의 요주의 인물 중에 뭐 고위 간부들 중에 누가 죽었는지를 확인해라. 그분들의 얼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얼굴은 가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류 없이 공항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을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했어요. 그 안면인식 기술이 원래 쓰이는 것은 저는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전쟁에 쓰이면 이렇게 쓰입니다. 요주 인물들, 저격 대상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전쟁이 기존에 이제 총칼로 싸우는 전투도 있겠지만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을 승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안면 인식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클리어뷰가 이제 러시아의 SNS를 분석을 하죠. 근데 거기에 참전한 용사들, 병사들의 신원을 분석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사들의 얼굴과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한 다음에 러시아 정부에서 사망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그 부모나 가족들한테 SNS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이번에 전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뒤로는 꼭 이런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도 거죠. 되지만 내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이런 참전을 좀 비토하는 그런 이제 문화, 컬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아까 말씀하신 주요 인물들하고 자주 어울린 우크라이나, 친러 우크라이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간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안면인식이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유럽에서 나왔지만 유럽에서 발의된 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럽이 이번에 발의한 게 이제 AI 법입니다. AI 법에 실제로 안면인식에 대해서 실제로 그 소유권자가 그거를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법들,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모델들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그 광주과기원에서 만든 AI 정책대학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정확하게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AI의 정책과 그리고 가야 되는 방향. 사실 AI를 키우는 것도 방향이지만 AI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것도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전략대학원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AI를 무조건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사실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이 사용해버리면 정보 제공을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했어,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AI 윤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숟가락을 가져가서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껴 있었고 감기에 걸려서 코로나 걸렸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AI 윤리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좋은 용도로 시작을 했고 목적상 아무리 훌륭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면 인식 기술들이
오히려 금융권에서 나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편향성 없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는 눈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방송 딱 끝나고 V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는 방송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SNS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상황을 이해 못하는 AI는 저를 요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수영 기자님이 타겟이 돼서 저까지. 한 번에. 네, 한 번에. 우리는 방송 촬영하러 온 것뿐인데. 네, 도매급이네. 네,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안면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류 중에 제가 이제까지 제 주변 사람들만 한번 살펴보면 그 오류 중에 3분의 2 이상이 상황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어찌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컨텍스트도 다 맞춰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안면 인식 오작동으로 대부분의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원인도 모르고 그런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클리어뷰가 뭐 인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또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 기술이긴 하지만 데이터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윤리적 이슈, 그다음에 법적 이슈를 다 거치고 나야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사실 AI 기본법은 저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가 22년부터 추진을 해온 법안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업부까지 22년도에 같이 가담을 해서 AI 활용을 위한 산업기술 촉진법 등으로 요약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20대 국회가 마무리하고 21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서 전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전부 폐기가 되고 새로운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전 세계 한 7위권 규모에 해당하는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나라가 몇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광주 저희 GST 바로 옆에 만들었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업촉진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산업의 근간에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능법이 있는 것처럼, 근데 지능법과 충돌됐던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능법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선 개발 후 검토. 이 AI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도 1년 반 동안 150번 강의를 했는데 150번 강의 중에 100번의 강의 자료를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 정도로 3주, 한 달만 가만히 있으면 1년 정도의 산업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보는 상황에서 너무 빠르니까 산업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일단 선 개발하고 후 검토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안 된다. AI 기본적인 안정성, 방금 말씀드린 안면인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AI가 상황 파악 못하는 눈치가 없기 때문에, 메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반대다라고 해서 둘이 딱 충돌을 했는데, 이번 이 국회에서는 그 부분을 좀 무난히 해결을 해주시면 AI 일단 유럽 윤리법이 먼저 발의를 했고 제정이 됐습니다. 액트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저희도 좀 빠른 속도로 AI 기본법, AI 지능법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AI 그 선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AI 3위 국가로 좀 이렇게 부상을 한다고 했는데 AI 기본법조차도 없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가 5위가 되고 5위가 10위가 되는 거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과거 3위였지 지금은 네, 맞습니다. 10위권 밖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그렇게 볼 수도 생각-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테크 1타 강사 첫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 10회 정도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뭐 다음 주제는 뭐 어떤 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핫한 애플의 비전 프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나 내지는 AI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구글 글래스,
그리고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런 비전 회사들이 사실 이제 그렇게 큰 회사는 알아서들 잘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숨어 있는 한국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좀 찾아보고, 그리고 교육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 부분도 K-댄스를 알리는 방법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 K-댄스를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코칭웨어를 지금 EBS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니즈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AI를 잘하면 한국어 강사를 AI로 만들어 달라. 각국에 다르게.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는 영국식,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식.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K 문화가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저희 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조금 발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좀 기획자들이 빨리 움직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